바로 넘어가서 한 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뷰부터 점검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GI 이노베이션, 오늘 또 이슈 토픽 기업이 제약바이오 주기도 했고 네. 최근 이쪽 섹터들의 흐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8월, 9월, 10월까지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어요. 하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접근하는 위치가 부담이 없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이제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것 같고, 특히 공매도 금지 효과로 인해서 HLB가 워낙 지금 강하게 상승. 어제도 또 HLB 올라갔거든요. 어제도 뭐 리뷰 잠깐 해드렸다시피 HLB는 어제도 또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HLB가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공매도 잠그고 아직도 HLB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이제 숏스퀴즈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교차되면서 이제 계속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거죠. GI 이노베이션도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도 거래가 한산해요. 제가 기다렸던 아주 강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강한 이제 양봉이 올라오는 패턴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금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한 15% 정도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25,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고, 특히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먼저 첫 번째는 일단 빅파마하고 1대1 미팅이 이미 예정이 좀 되어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GI 이노베이션이 개발하고 있는 GI10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GC셀이라고 하는 기업, 이게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이 합병된 이제 기업인데요. 이 GC셀이 이틀 연속으로 상당히 강하게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로셀이라든지 S바이오메딕스 이런 기업들이 전부 줄기세포라든지 CAR-T 치료제, CAR-NK 치료제 이런 세포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인데, GI 이노베이션이 지금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GI셀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SK그룹에서 최소한 50억에서 많게는 300억까지 지금 투자가 들어올 거다. 네. GI셀도 CAR-NK 이 세포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약 개발 모멘텀까지도 이제 같이 부각이 좀 된다라고 하면 뭐 GI 이노베이션은 충분히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아직 이 SK그룹에서 GI셀 자회사 이제 GI셀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모멘텀도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25,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주와 이렇게 최근 들어 일주일 안에 태양광, 신재생을 언급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네. 어제 또 탑픽 기업이었던 하나솔루션이 흐름이 정말 괜찮았어요.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항상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을 말씀드리다가 오랜만에 어저께 묵직한 코스피 기업. 대형 업종 대표주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저께 코스닥이 조금 쉬는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급등을 했고, 어제 특히나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거의 2조 원을 배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미리 감지를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섭지만 네. 어쨌든 어제는 제가 코스피 대형주 하나솔루션을 소개를 좀 해드렸다는, 물론 이제 이게 좀 갭을 띄워가지고 출발을 좀 해가지고 뭐 시청하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어저께 장중에 거의 10% 이상 상승세가 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좀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 어쨌든 낙폭 가대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 업황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 어저께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 이런 태양광과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하나솔루션도 뭐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장이 조정받은 건 결국은 많이 오른 종목들의 차익 실현 이제 매도가 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가 나왔던 쪽에서 뭔가로 또 순환매가 되면서 수급이 유입될 거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 쪽으로 또
저가 매수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때 낙점을 이제 받은 업종이 신재생,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뭐 이런 신재생 업종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하나솔루션도 4만 원 이상까지 뭐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달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속성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겠죠? 네,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솔루션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한발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 한발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어제 자동차 업종이 워낙 강해가지고요. 조금 전에 김준호 매니저께서 이제 현대 오토에버도 잘 맞아요. 짚어주셨던 것처럼 어제는 그냥 자동차 종목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원했어요, 이제 진짜. 부품주들 뭐 완성차 회사 현대차, 기아 일단 기아가 52주 신고가를 뚫어버렸잖아요. 어제 이제 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전기차 재고가 역대 최대치다, 뭐 자동차 안 팔린다 이런 얘기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계속해서. 자동차를 정말 잘 팔고 네. 있고 특히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의 이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봐요. 이게 테슬라처럼 아예 전기차만 파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장화에 대한 투자를 또 안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연기관 차도 워낙 잘 팔리고 그리고 HEV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도 잘 팔리고 거기다가 전기차까지도 지금 같이 팔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어떤 섹터가 부각되더라도 현대차하고 기아는 북미 시장,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 잘 팔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기업도 이제 상당히 좀 오랜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2분기 때 자동차 업종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피크아웃 우려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부품주들이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성우하이텍이 무려 이제 16,000원까지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다가 그 이후에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조정 파동이 이제 진행이 좀 됐다가 최근에 8,000원 위에서 이제 저점이 살짝 좀 잡히면서 기술적인 반등 시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우하이텍은 뭐 범퍼 레일이라든지 차체 바닥, 패널, 도어 프레임 뭐 등등 자동차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고객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하고 기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GM, 유럽 쪽에서는 이제 BMW 이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대목이 성우하이텍을 포함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 이제 전장화를 서둘러 이제 준비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가 어찌 보면 아킬레스건이에요. 투자는 해놨고 미국에 막 공장 짓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전기차 수요가 조금 둔화된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타격을 좀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우하이텍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만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장화 부품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품들을 이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 GM이 아무래도 이제 이 전기차 생산 속도 조절을 한다는 얘기가 맞아요. 최근에는 부품주들한테는 좀 악재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킬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EV라든지 아니면 SUV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이제 미국 공장이라든지 또 특히 멕시코 공장에서 라인업들이 이제 추가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미래 이제 성장 동력으로 성우하이텍이 이 전장화와 관련해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던 게 배터리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성우하이텍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멕시코 공장이에요. 네. 테슬라가 멕시코에다가도 지금 기가팩토리 이제 짓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성우하이텍은 또 멕시코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 기아도 멕시코 현재 이제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북미 이제 라인을 연결시키는 이제 이 멕시코 공장이 성우하이텍이 이제 새로운 또 성장 중추적인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가 반등을 좀 들어올릴 수 있는 강한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가장 큰 단점은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도 성우하이텍이 올해도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거든요. 분기 기준으로 거의 평균적으로 500억씩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매출액이 연간 기준으로 지금 4조가 넘는데 500억을 번다. 단순 계산해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돈을 정말 잘 벌고 있어서 단순히 영업이익만 보면은 이게
뭐 시가총액이 1조, 2조 되는 부품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영업이익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현대차하고 기아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려면 부품주들이 또 고열을 또 짜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완성차 업체의 실적을 반영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현대차하고 기아가 실적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면 부품주들이 오히려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실적이 그만큼 좋았다면 오히려 부품주들은 영업이익이 좀 훼손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들을 또 시장이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전장화와 관련된 실적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가 자동차 부품주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장화는 아무래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이 더 많이 남는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업이익률 회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 네. 결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뭐 미국, 멕시코 해외 매출이 가파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던 게 2020년 이후로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추세. 그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한 5%에서 한 6%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면 성우하이텍 시총도 1조가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정도 이제 생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위치가 일단 낮다. 자동차 기업은 기아는 지금 어제 50주 신고가를 찍었지만 맞아요. 부품주들은 아직도 바닥이란 말이에요. 김준호 매니저께서 많이 얘기했던 부품은 화신. 네. 화신이 어저께 이제 급등을 했는데 맞아요. 화신도 아직도 바닥이에요. 맞아요. 화신이라든지 뭐 성화이텍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바닥권에서 공략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시장 접근을 하실 때 그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 근처 9,6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손절 가격은 8,5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발 기업하로 성우하이텍이었습니다. 랜드스카이님께서요, 영민 매니저님 그 기업을 보더니 저는 화신이랑 성우 중 하나가 고민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고민 성우하이텍으로 한번 덜어보고 또 다른 고민 화신도 한번 덜어봐야 될 텐데 일단 성우하이텍부터 한번 첨언을 해야겠죠. 리뷰해볼까요? 뭐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화신의 왼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근데 오른손잡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화신의 오른손을 일단 잠시 후에 한 발로 소개해드릴 건데 왼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뭐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게 얘가 또 이제 전기차 부품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또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전기차 사실상 이제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화재 위험성이잖아요. 네네. 그 화재 위험성을 줄이는 복합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방금 김영민 매니저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멕시코 공장이 가장 주축이었어요. 그래서 GM이 가장 최대 고객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GM까지 48시간을 걸려서 부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작년에 이제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을 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서 미국 현지에 현대차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현대차의 전기차 조자주 공장 완공을 앞두고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을 때도 성화이텍이 최근 들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게 뭐 멕시코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멕시코와 인도에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전기차, 특히 전기차 공장의 가장 허브가 멕시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이 지금 인도 시장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제재로 인해서 뭐 제로 코로나라든지 여러 제재로 사실상 이제 공장 가동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멕시코와 인도 시장에 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성우하이텍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가격적으로도 사실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률이 적잖아요. 맞아요. 가뜩이나 이제 작년에 많이 빠졌던 이유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은 당연히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마진율이 줄어듭니다. 근데 내년은 특히나 금리가 또 인하되는 시기고 또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다시 러우 전쟁이 종전이나 뭐 휴전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년 가까이 넘은 시점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러우 전쟁이 만약에 마무리되고 또 그리고 현대차의 조자주 공장이 조기 완공돼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된다고 했을 때 성화이텍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시세와 인도 시장에서도 현대차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화이텍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오른팔 이야기 한번 화신에 대한 리뷰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두통엔 펜자 부품엔 화신? 화신이죠. 그리고 개장엔? 개장의 일발장전. 네. 자, 그래서 화신이 그래도 어김없이 가장 강력하게 또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기아가
한 6%, 7% 맞아요. 정도 반등 나와주면은 화신은 그 2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 점유율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 같이 현대차와 공동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서 1등이 화신이고 인도 시장에 공동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 점유율 1등이 또 화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신이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은 화신이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렸는데 어제도 이제 한 16%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수익률이 한 15% 정도 찍혔는데요. 뭐 바로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나와준다기보다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신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목표가도 조금 상향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21선 라인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은 충분히 15,000원, 16,000원까지도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15,000원 라인대로 목표가를 조금 상향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뷰를 반영해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제 목표가를 달성한 기업까지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17,300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면서 결국 4D 이미지 레이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센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드론이라든지 또 우주, 항공, 뭐 방위 산업, 뭐 사실 센서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레이더 기술이 4D 그 이미지 센싱 그 레이더 기술이 라이다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그리고 결국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내용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장중에 거의 25%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앞으로도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어떤 상승 흐름은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도 한 30% 정도 수익이 찍혔을 텐데 조금 더 상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원 라인대는 가볍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24,0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리뷰 체크해봤고요. 어제 두 분의 한발 기업이 다 좋았네요. 어제 네. 게임주 데브시스터즈 바로 편입을 했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6%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또 어제 또 김영희 매니저한테 하나 솔루션이 있었다면 저도 맞아요. 어제 대부가 있었죠. 데브시스터즈를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이제 게임 섹터에서 우리가 판호 발급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좋지만 이미 발급을 받고 받은. 그리고 다음 주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중국 내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데브시스터즈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어제 바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요 7.68%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지긋지긋했던 이 박스권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해준 모습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고 또 이미 이 쿠키런 킹덤 시리즈는 중국 내에서 입증이 됐고 또 그리고 이미 많은 플랫폼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던 만큼 28일 날 출시하고 나서 중국 내에서 어떤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고 했을 때 정말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홀딩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까지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분한 흐름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별님께서요. 오늘 한발 기업 공개 전에 화신이 오른팔, 성우 하이텍이 왼팔. 그렇다면 오늘의 한발 기업은 오른쪽 다리이냐라고 했는데 오늘 오른쪽 다리 나옵니까? 오른팔 나옵니다. 아, 오른팔 네, 나옵니까? 네. 네, 오른팔 한번 공개해볼까요? 네, 일단 오른팔은 네. 바로 이제 서현 이화까지 이게 삼총사가 만나야 결국 오. 자동차 부품의 완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의 이제 두뇌가 아까 현대오토 에버라면은 네. 오른팔, 왼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 서현 이화까지 이 삼총사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서현 이화도 어제 한 9%대까지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서현 이화가 왜 이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미국에만 지금 이제 알리바마 현대차 공장이 있는 알리바마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 기아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 그리고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지금 착공 중인 조지아주에도 서현 이하의 공장이 있고 또 그리고 서베너에도 그리고 어번에도 미국에만 4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멕시코에도 2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뭐 한국은 당연한 거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가 집중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도 4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지금 최근에 현대차의 어떤 도요타를 밀어내고 현대차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사실상 지금 택시 역할을 택시가 뭐 아이오닉 5가 지금 택시가 지금 계속 많이 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도 지금 세계 사실상
그 인구 순위 4위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공장을 또 LG 엔솔과 합작 공장을 좀 설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멕시코, 미국 지금 현대차가 집중하고 있는 곳에 다 공장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서현이와 같은 경우도 결국 현대차의 어떤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미국 시장에서도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뭐 현대차가 2024년도가 뭐 러우 전쟁만 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와 또 물가가 안정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정말 2009년도의 어떤 차화정 랠리처럼 자동차의 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 현대차와 해외 시장에 공동 진출한 자동차 기업들이 반드시 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이미 한 작년에 또 올해 또 강하게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도 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오늘 서현이화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와 목표가 같이 말씀드리면요. 네. 매수가는 이제 16,800원 라인대를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8,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뷰가 같았습니다. 서현 이화에 대한 김영민 매니저의 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른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아까 배경 설명을 좀 드린 것처럼 네. 현대차와 기아가 워낙 지금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선전을 좀 하고 있다. 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지금 극복을 하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뭐 경기 전망 자체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미국 경제가 또 연착륙을 할 거다라고 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라는 건 경제 주체들의 이제 투자 심리에 따라서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고 이게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는 할부 금융을 쓰기가 훨씬 더 좀 수월해지잖아요. 어쨌든 부대 비용에 대한 이제 측면들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신차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내년 또 상반기 즈음 하면은 자동차 이제 판매량도 충분히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도 매 분기 지금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데 맞아요. 내년에 분위기가 조금만 풀리면은 이게 더 레버리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가 완전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좀 쏠려 있다가 우리 시장은 그냥 전차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이제 가면은 시장이 이제 계속 상승한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종과 이제 자동차 업종까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자동차 부품주들,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부품주들까지도 같이 보셔야 되니까 오늘 언급됐던 화신, 뭐 성우 하이텍, 서현이화 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 뭐 부품주들이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도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언급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탄력이 훨씬 더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크아웃 우려감이 사라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길목에서 오히려 부품주에 집중을 할 때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오늘 두 분의 한발 성우 하이텍, 서현 이화였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한발 기업을 정리해보면서 오늘 일단 시장이 예상이 되는 게 계속해서 랠리를 펼쳤으면 좋겠지만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네. 지금 뭐 시간 외 거래에서도 정치 테마주가 크게 올라왔고 실시간 종목 조회는 뭐 HMM 할인,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에만 또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하락장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을 때 네. 나의 포트를 어떻게 네. 또 관리해야 하나가 저는 가장 큰 네. 고민인 것 같아요. 이럴 때 내 포트 안을 열었을 때 마이너스 50% 정도인 종목을 정리해야 합니까? 마이너스 2% 정도인 종목을 정리해야 됩니까? 뭐 사실 종목마다 케이스 바이 어렵습니까? 아니, 네? 김진도 매니저 먼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저는 50%인 종목을 정리할 것 같아요. 이유는요? 네, 저는 뭐 2% 그게 매수한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동일하게 매수했다는 시점에서 한 종목이 마이너스 2%고 하나가 마이너스 50%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소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종목마다 다른 거고 매수 타이밍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딱 그것만 보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네. 결국 이제 내년에 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시장의 정상화 됐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에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섹터별로 종목들을 막 너저분하게 깔기보다는 진짜 갈 수밖에 없는 섹터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2024년도에 시장이 정상화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뭐 산타랠리 이후에 연초랠리 그리고 2024년도에 예상대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시장이 상승에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뻔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섹터에 우리가 잘 담아둔다고 했을 때는 2024년도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장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섹터에 우리가 몸담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일발장정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 주옥 같은 종목들 그렇죠. 계속 나와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면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포트를 다시 열어보니 사실상 너무나 등락이 오갑니다. 네. 그렇다면 매니저님, 네. 수익난 기업을 현금화하는 게 맞는 흐름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손실난 기업을 정리하는 게 조금 멀리 봤을 때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방금 김준호 매니저님이 워낙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실수하시는 게 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흔들릴 때 수익이 나거나 혹은 수익이 조금밖에 안 되는 애를 팔아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는 애를 물타기 하거든요. 이게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그거랑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나고 있는 애는 더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하루 이틀 기다리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40% 50% 찍혀 있는 애들은 아무리 올라와도 손실 회복이 별로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2%인 종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 보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종목이 수익이 났을 때는 빨리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50%인 종목을 계속 물타기 해놓으면 이 종목이 본전되기 전까지는 안 파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시장에서 나타나는 정말 수많은 기회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꼭 하셔야 되는 건 분명히 포트폴리오 재조정이에요.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달을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고 특히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종목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셔야만 계좌를 빨리 회복될 수 있다. 이게 한숨이 나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해내셔야 마우스가 안 가요. 네, 어려운 걸 해내셔야 포트 관리, 계좌 수익률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한숨 쉬고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과감함이 필요할 때라고 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된 손실을 정리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라는 두 분의 의견 한번 일치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개장 준비 도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